자,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오신 거예요. 귀중한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좋은 거다, 좋은 거다, 필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행복이고,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 불행이고 그렇습니다. 공식은 간단한데 그거를 알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시간이 걸리고 또 시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은가. 결국 발심이라는 것은 내가 좀 행복해져야 되겠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좀 돼줘야 되겠다. 더불어서 나도 행복해지고 내 생활을 즐기면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게 수행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학습이에요. 연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그 말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쪽에 말씀하신 걸 보면 그냥 이제 한글만 할게요. 비록 제주 학문이 있더라도 계행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능력 실력이 있더라도 이 계행이라는 것은 이 실화거든요. 실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 실력이 있더라도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이익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마치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만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고 그랬죠. 자, 아무리 보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행복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설정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잘못 설정한 거예요. 우리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명분은 남을 위해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먼저 웨이트를 두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수행을 닦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서쪽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불교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혜예요. 착실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도 맞지만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지혜는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남을 위한 건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데 그런 거니까 항상 자기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 결국 지혜가 뭐라는 것을 알면은 항상 남하고 자기하고 둘 아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또 지혜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수행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그건 전생의 복이에요. 그 때문에 정말 인성이 있고 전세계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차리고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오늘 그거를 제가 프린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윤리 도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서 배고픈 창자를 위로할 줄 알지만 법을 배워서 진리를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 모른다 했죠. 그래서 배고프면 누구나 다 밥 먹습니다. 근데 어리석음이 있고 자기 마음이 아픈데 그걸 고칠 생각, 그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근데 진실로 자기가 뭐 미운데 자기가 잘못되고 아픈데 마음이 그걸 고치려고 찾질 않는다는 거죠. 구도심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과 지혜를 같이 갖추는 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 지혜는 결국 지혜는 이론이고 이론을 실천으로 수행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두 바퀴라는 거죠. 실천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이론이고 실천은 결국 뭐 행위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이 앞으로 가지 한쪽만 있으면 제자리에 맴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니까 맨날 저 얘기 또 얘기하네 또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좀 바꿀 뿐이지 내용은 똑같죠. 결국 뭐겠어요. 남을 위해서 한다 생각. 자기 일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남이 나한테 잘난 체 하더라도 남이 잘난 체 해주게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혜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해서 내가 위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갖다 위에 올리려 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웃죠 제가. 빈수가 요란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들 이롭게 하는 거. 이 자리이타예요. 이 법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물질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이 세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이익을 갖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죠. 상대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을 줬잖아요. 또 신체적으로 내가 조금 피곤하죠. 뭐 설거지를 많이 했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줬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고맙지. 또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한테 잘난 체하고 하는 거. 그래, 잘난 체하게 해줬잖아. 저 사람이 저런 이론을 펴면서 이게 한껏 뽐내고 있지만 또 저 사람이 또 이 순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때 어떤 다른 인연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열등의식이 아닙니다. 왜? 상호의존 관계니까 항상 이게 절대예요. 상대적이지만 절대예요. 이원론 하면은 나눠지죠. 이원론을 일원론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조 양이기를 했죠. 새 양날개 같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보세요. 항상 보면은 남을 위해서 하라잖아, 결론이. 여기까지에 오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오늘 짚고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이 있어요. 이유가 당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오늘 이걸 쭉 보세요. 그냥 쭉쭉 대충 썼으니까 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인간의 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제목인데, 심의식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왔어요. 본능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그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 프로이트가 얘기했어요. 밑에 보면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본능은 두 가지를 했어요. 삶에 기여하는 본능이고 죽음에 기여하는 본능. 결국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죠. 배고픈 밥을 먹죠. 또 기본적으로 가장 프로이트가 본능에서 가장 강렬한 게 성적 본능이라 했거든요. 성적 본능. 그래서 거기서 리비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냈습니다. 이것도 이 심리 용어인데 쭉 읽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썼으니까. 사전적인 겁니다. 인터넷에 갖고 온 거예요. 또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애도 있고 대상애도 있고 전부 자기 중심 본능에서 나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본능이라는 것은 성욕, 식욕
또 수면욕 세 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갖춰진 거에서 근본적으로 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 맞죠? 그 다음에 생존, 종족 번식 본능. 섹스죠? 맞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능은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 써 있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에도 매기지 않고 악에도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이 무기란 뜻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이건요. 근데 보세요. 성욕도 보세요. 자기가 좋은 거 나쁜 거 없죠? 그 다음에 식욕도 보세요. 좋은 거 나쁜 거 없죠? 수면욕도 보세요. 좋은 거 나쁜 거 없죠?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야, 8알만 먹어. 너나 먹어. 난 10알 먹을 거야. 난 굵고 짧게 살 거야. 난 먹어도 돼. 병 걸리면 어떻게 해? 그건 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래 걸 걱정해? 그건 내 몸의 역사야. 나는 나한테 맞게 하는 거니까 신경 꺼. 근데 사람들은 다 남을 갖다가 재판하잖아요. 자기 중심 잣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 물론 상대가 원하면 해주면 돼요. 근데 상대가 원하지도 않은데 상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항상 좋은 말 마지막 하고. 그리고 그 사람 갖다가 부정으로 이렇게 몰아쓰고 자기를 긍정으로 올리고. 이런 사람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걸. 그래서 성욕, 식욕, 수면욕 가장 기본적이니까 인간에 있어서는. 왜 인간뿐입니까? 동물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는 기본이잖아요. 나머지 것도 많은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무기라고 하는 거를 잘 쓰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 모든 사물에는 선악이 같이 있어요.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단 말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또 운동하는 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수지에 보시면 알죠, 그죠? 맞죠? 오버하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많이 한다 해서 근데 또 그것이 나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안 깨달아도 괜찮아요. 왜? 자기 인생이 40이면 40이 절대 연령이야. 나는 40살까지만 살면 된다. 근데 죽음은 나쁘다는데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식이 나쁘지. 내가 죽음으로써 내 삶의 몫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영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죽음이죠. 근데 또 내가 죽어서 다음 생을 받지 않습니까? 더 좋은 몸을 받을지도 몰라요. 이 세간의 잣대로 볼 때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적인 견지에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 철학 같은 것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해야지만이, 해석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생활을 갖다 갑자기 바꾸면 명현현생이라 합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가 밥을 적게 먹는다 하죠. 일주일 가다가 나중에 돌아버립니다. 에이, 내가 이제 이게 해서 뭐 할까 가지고 더 많이 먹어버려. 차라리 그러기 위해서 그냥 평소대로 먹어. 그냥. 다만 평소대로 먹고 당신이 뭐야? 거기서 조금 추가되는 것만 하면 돼요. 조금씩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반보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꾸는 거예요.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 아니 일주일에 하나씩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부하면 두 번, 세 번이 더 좋지만 그게 잊지 않고 오시면 반드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이뻐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오늘의 본문 인간의 심의식인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심의식이죠. 심은 제 팔 아래 하시고 의는